SM 미사일을 발사합니다. SM은 적 미사일이 우리 땅에 도달하기 전 조기에 요격하기 위해 고도 40km 이상 높은 곳까지 상승합니다. 그 후 위치 자세 제어 장치로 정밀하게 자세를 제어하는 직경 요격체를 통해 표적에 직접 충돌하여 위협을 바로 제거합니다. 왜 한국과 공동개발을 추진하냐고요? 그들은 이미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꿨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방공체계 아이언돔 개발의 핵심 책임자였던 이스라엘 라파엘사의 유발 베이스키 부사장이 최근 한국을 향해 놀라운 제안을 건넸습니다. 그는 라파엘의 극비 프로젝트 극초음속 미사일 요격 시스템 스카이소닉 개발에 한국의 참여를 공식적으로 제안한 것인데요. 베이스키 부사장은 북한과 이란이라는 공동의 위협에 직면한 두 기술 강국이 새로운 차원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할 이유를 두고 바로 콕 집어 극초음속 미사일의 현실화라고 하였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더 이상 공상과학 소설 속 이야기가 아닌 눈앞에 닥친 위협인데요. 대기권 내에서 마하 5 이상의 압도적인 속도로 비행하며 예측 불가능한 수평수직 기동까지 감행하는 이 무기는 기존의 방공 패러다임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탄도미사일의 경우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가 단순한 포물선 궤적으로 낙하하여 비교적 예측이 쉬웠던 것과 달리 극초음속 미사일은 차원이 다른 위협인데 북한과 이란은 이미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하여 이 게임 체인저 개발에 막대한 자원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한국과 이스라엘이 수십 년간 수십조 원의 비용을 들여 구축해온 다층 방공망 전체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공포감도 형성되고 있죠. 베이스키 부사장은 한국과의 협력을 간절히 원한다면서 회유 측으로 안보 강화를 넘어 막대한 이익까지 얻을 수 있다고 열변을 토했는데 그는 올해 전세계 방공 시스템 시장 규모가 132조 원에 달하고 극초음속 미사일 방어 시장은 이제 막 태동하여 먼저 시스템을 개발하는 국가가 향후 수십 년간 시장 질서를 주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렇게까지 공동개발을 원한다고 싶을 만큼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이 왠지 모를 의문이 들 정도인데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방공 기술을 보유한 라파엘이 한국을 파트너로 지목한 데에는 한 가지 숨겨진 반전이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 그 뒷이야기 한번 빠르게 살펴보죠. Let's get it. 아시다시피 라파엘사는 세계 방공체계 개발 1티어 업체입니다. 서방에서 독자적으로 다층 방어 체계를 구축한 국가는 오직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한국뿐인데요. 이스라엘 라파엘사가 보유한 방공체계는 가장 낮은 고도에서 단거리 로켓, 포탄, 박격포탄을 요격하는 아이언돔이 방어의 핵심을 담당하며 그 위로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대구경 로켓, 순항미사일 등을 막아내는 중거리 방어체계인 다윗의 돌팔매, 데이비스 슬링이 자리잡고 있고 항공기, 드론 등 전통적인 공중위협은 이동식 방공 시스템인 스파이더 패밀리가 담당하며 최근에는 로켓과 드론 같은 소형 표적을 저비용으로 신속하게 파괴하는 고에너지 레이저 무기 아이언빔까지 실전 배치하여 방공망을 더욱 촘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극초음속 요격체계인 스카이소닉을 개발 중에 있는데 하필 왜 뜬금없이 한국과 공동개발을 추진하자고 하는 것일까요? 그 배경에는 바로 한국이 독자적으로 추진 중인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LSM, 특히 그 개량형인 LSM-2의 개발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LSM-2 계획에 포함된 활공단계 요격탄 독자 개발은 라파엘에게 충격에 가까운 놀라움이었을 것인데요. 극초음속 활공체가 가장 위협적인 예측 불허에 기동을 하는 활공단계에서 직접 요격하겠다는 구상은 미국조차도 시도하지 못하고 있는 최첨단 기술의 정점이기 때문입니다. LSM-2는 단순히 기존 미사일을 개량하는 수준을 넘어 성격이 다른 두 종류의 위협에 각각 최적화된 요격탄을 하나의 시스템에서 운용하는 새로운 멀티체계로 설계되었습니다. 하나는 기존 LSM보다 요격 고도를 100km 이상으로 대폭 높여 더 넓은 지역을 방어하는 고고도 요격탄이고 다른 하나가 바로 극초음속 활공체 전용 요격탄인 활공단계 요격탄 GPI죠. 그리고 이 GPI가 LSM-2의 정체성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GPI 개발이 현존하는 미사일 기술의 모든 영향을 집약해야 하는 극악의 난이도라는 데 있는데요. 극초음속 미사일이 활공 중 끊임없이 궤도를 수정하므로 이를 위해 고도의 AI 기반 예측 알고리즘이 필수적입니다. 거기다 LSM-2 요격체 자신도 극초음속으로 비행하며 발생하는 수천 도시의 열과 압력을 견뎌야 하므로 탄소 복합제와 같은 첨단 내열 소재 기술이 요구되죠. 심지어 극초음속 비행체 주변에 형성되는 플라즈마층이 통신을 두절시키는 플라즈마 스텔스 현상까지 극복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이 모든 난제를 해결하고 최종적으로 요격을 성공시키는 마지막 열쇠가 바로 직격 파괴체에 탑재된 자세 제어 및 측 추력 시스템 닥스 기술이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닥스는 요격체 측면에 장착된 수십 개의 초소형 로켓 엔진을 순간적으로 각기 분사하여 공기 저항과 무관하게 요격체의 방향을 미세하고 폭발적으로 전환시켜 오차를 보정하고 최종적으로 목표에 직격시키는 기술입니다. 마치 아이언맨 슈트가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것과 같은 모습이죠. 이에 예측이 빗나가더라도 목표의 최종 움직임을 보고 즉각 반응하여 즉시 경로를 수정하는 혁신적인 기술로 불리는
불리는데 특히 한국이 개발 중인 고체 연료 기반 닥스는 기존 액체 연료 방식보다 더 빠르고 강력한 순간 추력을 낼 수 있으며 AI 기반 신경망 제어 시스템과 결합하여 극초음속 미사일의 움직임에 맞춰 마치 춤을 추는 수준의 정밀 제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건 이미 이스라엘 라팔사 역시 닥스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로3를 통해서 그 기술을 일찍이 확보했는데요. 한국보다 먼저 닥스를 개발한 이스라엘이 어쩌면 한국과의 공동 개발에서 손해를 볼 여지가 충분한 것인데 굳이 한국과의 공동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두 나라의 닥스 체계가 다른 방향으로 특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에로3는 대탄도탄 닥스답게 공기가 없는 진공 상태의 외기권에서 예측 가능한 궤도로 비행하는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반면 LSM-2 GPI용 닥스는 희박하지만 분명히 공기 저항이 존재하는 대기권 내에서 예측 불가능하게 기동하는 활공체를 요격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되고 있죠. 같은 성질을 가진 형제이지만 다른 성격을 가진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는데 LSM-2처럼 대기권 내에서는 닥스의 추력이 공력핀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며 복잡한 변수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진공 환경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제어 로직과 시스템 통합 기술이 요구됩니다. 즉 이스라엘 제안은 진공 속 예측 가능한 목표에 대한 라팔사의 노하우와 대기권 내 예측 불가능한 목표에 대한 한국만의 신기술을 융합하여 모든 고도와 단계에서 극초음속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완벽한 방어 시스템을 함께 만들자는 전략적 판단인 것이죠. 한국 국방부와 개발 주도 업체인 한화가 이를 수락할지는 알 수 없으나 이미 라팔사의 부사장이 공개적으로 한국과의 방공체계 협력을 제안했다는 것만으로도 한국 LSM-2의 기술 개발 방향성이 얼마나 명확하며 또 한국의 기술적 수준이 어느 정도에 도달했는지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특히 이러한 한국의 기술적 진보에 대한 가장 강력한 방증은 최근 합동참모본부의 이례적인 발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지난 1월 합참의 공식 발표에 전문가들은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북한이 신형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을 때 합참은 우리 군은 탐지 및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례적으로 단호하고 자신감 넘치는 요격 가능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던 것인데요. 심지어 극초음속 미사일과 관련되어 북한이 보유한 그 어떤 미사일도 요격할 수 있다고 언급했는데 이것이 LSM-2와 GPI 개발에 대한 기술적 검증이 끝나고 상당 부분 완성 단계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한국이 주변국의 군사적 팽창을 의식해 군사력을 축소 발표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군수 내부가 적국의 신무기에 대해 요격할 수 있다고 공개 선언하는 것은 관련 기술 개발과 내부 테스트가 사실상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음을 강력하게 시사하며 만약 실제로 능력이 불확실하다면 대비 태세를 강구 중과 같은 신중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는 것이죠. 특히 미사일 관련 부분에서 한국군은 실제로 개발 계획 연도보다 앞서 개발을 성공적으로 마친 사례가 매우 많은데요. 한미 미사일 사거리 탄도 중량 지침, 한미 고체 연료 발사체 지침 등 미사일 관련 지침들의 개정이 발표되자마자 현무 4, 5, 누리호 거기다 고체 연료 발사체의 개발을 동시에 끝낸 것을 볼 때 이미 극초음속 미사일 요격체에 대한 기술적 검증 단계는 끝났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이 개발을 하겠다고 선언하면 이미 개발이 된 것이고 개발이 끝났다고 선언하면 개량된 버전도 개발된 것이라고 보면 된다. 오늘의 한 줄 평, 한국 닥스 기술을 본 해외 네티즌 반응은 잠깐 한국 애들 착한 애들인 건 확실하지? 이생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